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건축 허가와 도로입니다. 여러분이 건축 허가 때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게 대지와 도로 관계이죠. 건축 허가의 도로는 아주 쉬울 수도 있지만 애매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이유는 건축법 도로와 건축 허가 도로가 다르기 때문이죠. 건축 허가에서 일선 허가 공무원들이 건축법 도로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종합적 재량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였고, 또 건축법에는 여러 가지 예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로는 건축허가에서 개발행위 허가 도로 기준이 다르고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 도로는 여러분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시간 동안 건축 허가와 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건축법 도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 허가에는 건축법 도로가 아닌 것도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대지 도로 관계에 적합하다고 대법원은 유권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건축법 도로만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들의 중간에 있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유권 해석들을 가지고 일선 지자체 허가 담당자를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맹지, 우리 흔히 맹지라고 하지만 맹지는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 도로를 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맹지 중에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대지가 되지 못한 맹지에 어떻게 진입로를 확보해서 건축물의 진입로를 확보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노하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맹지는 우리가 그냥 현황도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사실상 통로라고 얘기하죠. 이 맹지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실 한 100여 가지 현황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여 가지 현황도로를 9개 군으로 나누어서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건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그 건축물 진입로가 사유인 경우, 그래서 국공유지로 바뀌고 지목이 도로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현황도로들이 있는데, 사유인 경우에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경우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몇 가지는 명확하게 말하면서도 지자체장이 제한적으로 그리고 종합적 재량적 판단을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선 지자체 허가 공무원하고 사유인 현황도로나 또는 건축법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가지고 대지와 도로 관계를 협의를 할 때 상당한 곤란한 입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면 상급기관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결국 지자체장과 협의하세요, 허가권자와 협의하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 또는 애매한 그런 상황을 부딪혀 봤을 겁니다. 저도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런 건축법 도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책도 썼지만 지금 국토부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또는 일선 전문가들이 허가 전문가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황도로,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를 가지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건축법 도로가 뭔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민원인이나 또는 뭐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건축법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황 도로 중에 건축법 도로가 뭔지를 일단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 도로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2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접도 의무는 제44조에 있죠. 그리고 건축법 도로는 가목의 법정도로와 남목의 지정도로로 나뉘는데 남목의 지정도로는 건축법 45조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도로 너비 기준에 미달된 것은 건축선 후퇴를 통해서 건축법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건축 후퇴선입니다. 건축법 46조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 도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건축법 2조, 44조, 45조, 46조를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건축법 도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강목 원안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11호의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도로는 결국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너비 4m 이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형적으로 곤란한 건 3m, 그리고 막다른 도로는 2m, 3m, 6m 뒤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외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건축법 도로가 되었거나 또는 될 예정 도로에도 건축법 도로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법 도로의 종류는 5가지로서 가목과 남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목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법정도로라고 말하죠. 국토계획법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도로법 도로는 7가지죠. 사도법 도로, 그리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는 약 100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정도로 4가지와 그 다음에 남목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이 남목의 도로는 건축허가 신청자가 건축허가 신청서에 내 건축물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토지인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로 정하는 위치, 길이, 면적 이런 것들을 건축물 도로관리단장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타인의 토지이면 그런 부분, 건축법 기준에 맞는 부분을 사용 승낙을 받아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면서 그 건축물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건축법 지정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 이걸 지정도로, 가목은 법정도로, 남목은 지정도로라고 해서 건축법 도로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것이죠. 건축법 도로를 다시 정리해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안 되면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4m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형적으로 곤란하면 3m, 막다른 도로는 2m, 3m, 6m이기 때문에 이 너비 기준에 미달하면 건축법 도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도로 종류는 5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정도로 4가지와 지정도로 하나가, 또 그리고 예정도로도 이게 건축법 도로로 보는 건데, 만약에 법정도로가 신설 고시되지 않았거나 준공되지 않았으면 또 건축법 도로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도로 너비를 보면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있는데, 그림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 이 4m를 건축법 도로라고 하죠. 물론 4m 이하인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막다른 도로를 말하는데, 첫 번째 막다른 도로 깊이가 10m 미만이면 2m가 돼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앞쪽 부분은 2차선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부터 그 골목 안으로 저 안에 차량이 보이죠. 거기까지 10m 미만이면, 너비는 2m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35m 미만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그 골목 안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35m 이상이 되면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부분은 도시계획 2차선 도로고, 그리고 그 막다른 길, 골목길 안에는 길이가 35m 이상이기 때문에 너비 6m 이상이 되어야만이 건축법 기준에 맞다는 것이죠. 지형적으로 설치가 곤란한 건 3m 이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제방이라든지 아니면 저 언덕 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형적으로 도로 설치가 곤란한 곳은 3m 이상의 그래도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닌가라는 해석으로 3m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 종류는 5가지 정리해보면, 법정도로 4개와 지정도로 하나인데, 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인데 도시계획시설이고, 이때는 도로 점령허가가 필요하게 되죠. 비도시 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거의 없죠. 그리고 도로법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 구군고 등 7개인데, 이 도로는 차량이 달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사도법의 도로는 개인이 만드는 도로인데, 개인이 만들어도 도로법 도로, 지금은 이제 그게 완화돼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 수준의 도로입니다만은 도로법 도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참고하실 것은 사도법의 도로와 사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는 다양한데, 농어촌 도로를 비롯해서 기타 도로법 도로 또는 농어촌 도로에 준용되는 그런 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정도로는 건축법 도로로서 허가 때마다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인데, 공고하고 나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도로는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는 그냥 허가가 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첫 번째는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건축물 대지가 접속할 수 없다는 것 예외가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은 종류 여러 가지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 점령 허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이런 겁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스콘 포장이 돼 있어서 얼핏 보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 보이지만, 보행자 전용이면 여기에 건축물 출입로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원칙이죠. 두 번째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어차피 자동차 출입이 안 된다면 건축허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행 겸용 또는 뭐 자동차 겸용, 이런 자동차 도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고속도로고 오른쪽에 있는 게 국도이고 그 사이에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 도로는 토지연계 확인서에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통상 우리가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양쪽 끝에 가드레일이 쳐져 있는 건 자동차 전용 도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 직원을 대고 물어보면 정확히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법 도로이죠. 도로법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고속국도와 밑에도 고속국도가 있고 오른쪽에 국도 23호선이 있고 36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 구도, 지방도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도로 연결허가가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시속 60에서 80km로 달리고 있는 차량에 건축물 진입로를 그냥 연결하면 사고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변속차로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고도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 도로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마을길이나 농로 등은 그대로 통로를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외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포구 도로는 보시면 앞부분이 국도입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에 산에 공장이 보입니다. 저 공장을 이 국도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법 도로를 가지고 직선으로 도로를 연결했습니다. 이게 사도법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법 도로의 좌우를 보면 경지정리된 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일반인이 개발행위 허가로서 도로를 만들 수 없는 것인데 사도법 도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도법 도로는 일반인 통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타 관계 법령 도로는 주로 농어촌 도로를 말하는 건데요. 위에서 아래로 있는 것이 농어촌 도로 중 면도이고 오른쪽으로 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는 지자체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도로에는 바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 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축법 도로 중에 기타 관계법령 도로는 이런 겁니다. 휴게소에서 하이패스 IC로 연결돼서 나오는 도로, 지방도나 국도하고 연결되는 이런 도로도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IC를 통해서 예술촌으로 연결되는 이런 도로들도 있고 댐으로 올라가기 위한 도로들, 댐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는 2차선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도로들도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신설 고시된 즉 협의 의제할 수 있는 100여 가지 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정도로는 그림의 위에 있는 것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진입로는 반드시 건축법 도로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윗부분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는데 당장 집행이 안 되니까 아랫부분 화살표를 통해서 사유지를 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 허가를 하면서 허가 신청자가 확보한 그 화살표 도로는 일반 도로이지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도가 됩니다. 사유지를 하더라도. 그리고 아래 왼쪽은 지목은 대인데 사실상 도로로 80년을 사용했던 동네 마을길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길은 어떻게 할 거냐? 요즘 다툼이 많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잔여지 부분이 사실상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현황 도로인데 이미 도시계획 시설 예정 도로가 있기 전부터 그 길을 이용해서 허가를 해준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공도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